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지금 이제 오늘 또 이야기할 게 뭐냐면은, 오늘 첫 번째 얘기할 건 대형 출판사가 출판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 출판사들에서 이렇게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 출판 계약을 하죠. 책을 냈을 때, 출판사에서 책을 내었을 때, 이 책들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들을 보면은, 상당수가 사실 대형 출판사들의 책들입니다. 어,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한 70% 이상일 수 있습니다. 70% 이상. 소수의 대형 출판사들이 사실상 이제 한국 베스트셀러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어, 아무래도 대형 출판사에서 이렇게 성공 비율이 높습니다. 베스트셀러 될 수 있는 성공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뭐 이문열 작가님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유명한 그런 작가님들이 대다수 대형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을 출판을 하고 100만 부 이상의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대형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비결은 뭔가? 대형 출판사에서 원고를 계약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고의 컨셉입니다. 원고의 컨셉.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컨셉력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이제 독자들을 잡을 수 있는 컨셉, 이 컨셉을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냈는가,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책의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책의 컨셉은 반드시 책의 특징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라고 했을 때 이 컨셉을 봤을 때는 책의 특징 전부 다가 바로 잡힌다는 거죠. 개념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케팅 포인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컨셉을 보았을 때 이 컨셉을 토대로 독자들이 객관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이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컨셉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이 서른에 책 3,000권을 읽어봤더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1등이 된 책이죠. 잠깐만요. 전화가 또 오고 이러네. 네, 베스트셀러 1등이 된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1등이 그런 된 책은 나이 서른에 책 3,000권을 읽어봤더니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책의 특징, 즉 3,000권을 읽어봤더니 어떻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동시에 읽어봤더니 어떻더라, 읽어봤더니 좋더라, 나쁘더라, 그리고 독서 방법은 어떻더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단 말이죠. 이런 제목들을 통해서 독자들은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책을 사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서른에 책 3,000권을 읽어봤더니 라는 부분에서 이거 좀 읽어봤구나, 전체적인 어떤 책의 내용들, 독서 후기가 담겨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동시에 책을 이렇게 사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책을 3,000권을 읽어봤더니 어떻더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소위 인사이트, 통찰력,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이 속에서 독서 방법들이 제시가 되니까 많은 도움들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의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 그래서 무명 작가의 소위 베스트셀러 진입은 컨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컨셉은 기본적으로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흐름들을 반드시 담아줘야 됩니다. 즉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시대의 흐름과 바로 시대 정신을 담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자의 스펙이 역시 중요합니다. 저자의 스펙이.
대형 출판사와 계약할 때 당연히 저자의 스펙이 중요합니다. 저자의 스펙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는 그런 추세가 되어가고 있고, 점점 더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자의 이력은 상당 부분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어떤 분야의 책을 쓸 때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든지, 혹은 그 분야에서 마케팅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즉 SNS의 마케팅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혹은 TV 출연을 통해서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서울대를 나오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저자 이력이 아닙니다. 명문대를 나왔다,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것 말고 독특한 자기만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의사가 아니죠.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한 명은 TV 출연을 통해서 굉장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사다 라고 하는 것과,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작은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서울대 의대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로서 이시영 박사님과 일반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정신과 의사님은 그 갭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지도, 그리고 유명성, 대중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사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고 한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원고의 퀄리티입니다. 역시 내용이 좋은 책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좋아야 되고, 책을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실 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책을 쓸 때는 항상 쉽게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 독자들이 보는 것으로서, 대중 독자들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책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을 쉽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형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는 첫 번째 원고의 컨셉, 두 번째 저자의 인지도와 유명성, 세 번째 원고의 퀄리티가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대형 출판사와의 계약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의 대표 이상민 작가였고, 현재 책쓰기 강의를 통해서 100명 이상의 작가를 양성해낸 그런 경험과 힘을 가지고 지금 책쓰기 강의를 잠실에 있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뵙고, 제가 또 매주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